안녕하세요. 수리물리 마지막 온라인 강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게 되어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강의 Q&A를 통해 가지고 좋은 질문들을 해주고 해서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더불어 수리물리의 이제 여러 토픽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다 배우지는 않고 2학기 때 다시 수리 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강의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제가 이제 강의를 맡은 것이 머신러닝, 그 피지시스트가 어떻게 머신러닝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강의도 개설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진도는 다 나갔고요. 그 진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우리가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화요일에 우리가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우리가 범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수리물리 우리 교과과정 안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껏 배웠던 수리물리가 물리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머신러닝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덕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별책 부록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관심 있는 분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학의 수리물리가 이제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라이트 매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즉 빛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놓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빛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또 수학적으로 이제 기술할 수 있게 해준 장본인이 바로 맥스웰입니다. 이 맥스웰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맥스웰 방정식, 즉 전자기학을 기술하는 방정식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맥스웰이 쓴 페이퍼를 한번 논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여러 부분을 한번 따와 봤습니다. 맥스웰이 쓴 논문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Dynamical Theory of Electromagnetic Field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가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배웠던 편미분 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컬이라던가 그레디언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이 논문을 썼을 때는 물리의 양들을 여러 개 이름을 붙이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적고 했는데요. 이 맥스웰은 벡터를 쓰던가 컬을 쓰던가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아직 수학적 기호에 익숙하진 않았었겠죠. 그래서 모든 성분을 다 써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20개가 넘는 베리어블과 이제 그것들로 만들어진 미분 방정식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을 배우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일일이 성분을 쓰지를 않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컬, 그레디언트 이런 것을 써가지고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을 표시를 하는데요. 이 표시 방법은 이제 맥스웰이 하지를 않고 바로 그 뒤에 등장된 헤비사이드가 그 포멀리즘을 만들었습니다. 헤비사이드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성분별로 표시하지를 않고 벡터로 표시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컬이라던가 다이버전스를 써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헤비사이드 포멀리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맥스웰 방정식에 우리가 흔히 보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헤비사이드 포멀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버전스 E가 0이다. 컬 E가 마이너스 dB dt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것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컬을 한 번 더 취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앞서서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개가 돼 가지고 이런 식의 아이덴티티로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다이버전스 E가 0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고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라플라시안 200 다 이렇게 쓰는데 이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케일러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전기장 각 성분마다 다에게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성분별로 써봤더라면은 마이너스 라플라시안의 EX 또 마이너스 라플라시안의 EY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오른쪽에 와서 보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dB dt의 컬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컬 B를 먼저 해주게 되면은 밑에 식을 갖다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컬 B가 뮤제로 엡실론 제로 dE dt니까 같이 다 써주게 되면은 엡실론 제로 뮤 제로의 전기장 벡터를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으로 쓰여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항을 놓고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의 웨이브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바로 이 성질 때문에 이 전자기파가 웨이브고 빛이 바로 전자기파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파동 방정식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뮤 제로 엡실론 제로는 요 계수가 붙는 자리에 원래는 이제 벨로시티 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벨로시티 v가 스퀘어 루트의 엡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등장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엡실론 제로 뮤 제로 값을 놓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이 놀랍게도 빛의 속도 c가 바로 나오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전기장 자기장이 만드는 웨이브 방정식의 해는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즉 바꿔 말하면 빛 자체가 전자기파다라는 말을 이제 맥스웰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수리물리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빛을 우리가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을 써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질의 경우에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론을 써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가장 핵심 과목으로 배우는 전자기학과 양자역학 그 부분이 다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양자역학은 여러분들이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물리학에서 여러 물리학자들이 힘을 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배울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927년도에 이 솔베이 학회에 모였던 저명한 물리학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쭉 쓰여 있는데요. 뭐 유명한 학자들은 거의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양자역학을 배우게 되면은 듣게 될 그럴 이름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물론 가장 유명한 슈레딩거가 되겠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슈레딩거 사진이고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운동 방정식으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 즉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H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고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배우거나 딴 데서 배울 텐데요. 이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에 기초해 가지고 물질의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런 데 기여를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자역학을 배우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리물리가 핵심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특히 우리가 지금 1학기 때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풀이법을 쭉 배웠는데요. 이것을 이제 편미분 방정식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은 바로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수학이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솔베이 학회 기념사진은 물론 흑백 사진이죠. 당시에는 이제 칼라 카메라가 없었을 테니까요. 자, 여기 그런데 그림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 흑백 사진에 컬러를 입힌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유치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요.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기계학습으로 컬러를 입혀본 것입니다. 자, 왼쪽 것도 보시게 되면은 타이타닉 호인가요? 그 타이타닉 호에다가 색깔을 입혀본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계학습을 써가지고 우리가 컬러를 입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이 토픽이 이제 딥 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기계학습에서 이 대표 사진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은 요즘 들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수리물리가 이 머신러닝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이 수리물리의 연장선 상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피팅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 커브로 주어져 있는 것이 물리 법칙이라고 합시다. 사인 커브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경우일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 가지고 실험을 이제 했고 그래서 데이터를 얻어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이렇게 오픈 서클식으로 데이터가 얻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 이 원리를 얼마나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이 데이터의 평균값, 지금 우리가 쓴 이 x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M 횟수를 표현하니까 그걸 x1, x2 이렇게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각각 그럴 때 나오는 값을 t1, t2 이렇게 이제 불러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했으면은 이 t들의 평균을 우리가 내 가지고 선을 그어 보게 되면은 평균값, 즉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빨간 이 그래프로 표시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빨간 그래프를 우리가 그냥 상수이니까 0차원 폴리노미알로 피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0차원이 아니라 이제 1차원 함수로, 즉 at 더하기 b 형태로, 이렇게 되지 않고 ax 더하기 b 형태겠군요. 지금 다시 써주면은 t가 ax 더하기 b, 이런 형태의 폴리노미알로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로 피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울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b 값도 있는, 그래서 처음 그냥 상수만으로 피팅했을 때보다는 좀 더 나아지겠죠. 자, 이것을 계속 우리가 높여가지고 2차, 3차 이런 폴리노미알로 피팅을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래 그림은 3차 폴리노미알로 피팅을 한 것인데 더 잘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차수를 높여가가지고 데이터가 지금 몇 개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가 있는데 10개니까 우리가 9차 폴리노미알로 피팅을 하게 되면은 항상 다 지나가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빨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얼핏 보기에도 이 9차 폴리노미알 피팅이 데이터는 잘 맞추지만은 모양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팅이 얼마나 더 충실한지 우리가 이제 판별해 보기 위해서는 에러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봐야지 될 텐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거를 빨간 선으로 피팅을 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실제 이 빨간 선 값하고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의 차이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죠. 이 차이가 클수록 물론 피팅은 이제 안 좋아지는 것이 될 테인데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떤 차이는 플러스 값, 어떤 차이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게 빨간 데서 멀어질수록 안 좋다, 우리가 에러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호를 띄어내기 위해서 이 차이 나는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그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스퀘어 루트를 씌우던가, 아니면 제곱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에러를 판별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스퀘어 피팅을 한 다음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스퀘어를 해가지고 더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전체 에러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라고 이제 부릅니다.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판별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에러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y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 여기 피팅한 함수의 어떤, 지금 경우라 그러면 이제 빨간 선이 되겠죠. 그 빨간 선으로 프레딕트 되는 값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각각 거기에 대응되는 값들이니까 이제 까만 서클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 까만 점으로 된 것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 측정을 한 파란 오픈 서클로 주어진 것들의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하는, 그 더한 것을 우리가 에러라고 불러보겠습니다. 2분의 1 팩터는 나중에 미분할 때 팩터 2가 나오는 것이 이제 불편하니까 미리 붙여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로 이제 똑같은 것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까만 것들은 이 지점에 다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오픈 서클과의 차이를 우리가 제곱을 해가지고 다 썸을 해주게 되면 에러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함수, 그 다음에 9차까지 가게 되면은, 자, 이 9차 함수에 왔을 때는 에러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에러가 사라지도록 피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러 입장에서 보자고 할 때는 9차 함수로 피팅한 것이 에러가 0이 되니까 가장 피팅이 잘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제 원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녹색 커브, 즉 이 사인 커브를 예측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여기 나와 있는 어느 한 지점에서 이 이론이 예측해 주는 것은 빨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그린 커브의 이 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지점에 와서 보게 되면은 빨간 것이 예측하는 것과 실제 우리가 그린 커브로 얻고자 하는 트루스하고는 훨씬 더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측정한 데이터는 잘 피팅을 했지만은 그 데이터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임의의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하고자 할 때 그 예측하는 것의 액큐러시는 오히려 9차가 더 못하다는 것이죠. 3차보다가. 3차가 이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3차 폴리노미얼이라는 것이 가장 낫다,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꼭 차수를 높여가지고 데이터 포인트를 다 맞추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경우에는 오히려 에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피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피팅을 잘해서 에러를 줄이고 싶은데 에러를 줄이는 것을 실제 데이터 포인트에서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버피팅이 발생되어 가지고 오히려 전체적인 우리가 이 프레딕트하는 예측도는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될까요? 이런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9차식으로 이 피팅을 할 경우에 앞에 붙는 개수가 아주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점들을 지나려다 보니까 이제 기울기가 아주 커져야지 되는 그런 경우이죠. 자,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오메가라고 불렀는데요.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버피팅이 심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러 펑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개수들도 같이 줄이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에러 펑션에다가 우리가 이 개수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벡터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하고요. 이 값도 같이 작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적당한 비례상수 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태가지고 우리 곱한 다음에 이제 더하는. 그래서 이렇게 된 새로운 modify 된 에러 펑션이다라고 불리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 꼭 그 폴리노미얼 피팅이 차수가 높아져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오메가도 작아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람다 값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쪽의 웨이트를 달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서로 다른 람다 값을 이제 택했을 때 이 피팅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차수가 9차까지 가더라도 상당히 잘 피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을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앞서 수리 물리를 배울 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라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람다가 바로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폴리노미얼 피팅을 봤었는데요. 머신러닝에서는 이 피팅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가지고 피팅을 합니다. 여기 기본이 되는 함수가 지금 나와 있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서 수리물리에서 배웠던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 즉 그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헤비사이드 펑션 hx라고 하는 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0 값이고 x가 0보다 클 때는 2를 주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스텝 펑션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헤비사이드 펑션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 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본이 되는 이게 싱글 뉴런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뉴런 경우에 들어오는 인풋들이 x1, x2, x3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풋들을 우리가 다 더한 것을 이제 기본 인풋으로 잡고 그 인풋 값이 어떤 이 기준값보다 클 경우에는 우리가 1을 주고 기준값보다 작을 때는 0을 주는 즉 이제 스레시홀드라고 썼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잡아보겠습니다. 즉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x들을 다 더하는데 그냥 더하지 않고 여기다 어떤 적당한 웨이트를 이제 곱해서 다 더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인풋으로 잡고 이것에서 어떤 빼기 스레시홀드 값이라고 하니까 뭐 xth 이렇게 써볼까요? 이런 것에 우리가 헤비사이드 펑션을 써주게 되면은 자, 이 값이 스레시홀드를 넘어설 경우에는 파지티브가 되니까 1이 되고 작을 때는 네거티브가 되니까 이제 0이 되는 이런 함수입니다. 이런 기본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왜 나왔냐 그러면은 이 브레인에 대한 뇌에 대한 연구를 예전에 할 때 그 기본이 되는 스냅스나 뉴런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그 시그널이 어느 강도 이상이 될 때 파이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시그널로 전달되는 그런 기본 요소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텝 펑션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 스텝 펑션이 너무 기울기가 델타 펑션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부드러운 함수로 하기 위해 가지고 스텝 펑션 보다가는 이제 좀 더 부드러운 그렇지만은 0에서 1로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이런 함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모양이 S자로 쓰여져 가지고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퍼셉트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함수든지 간에 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폴리노미얼로 우리가 함수 피팅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숙제로 좀 이렇게 접했던 파이썬을 써가지고 한번 표시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파이썬 코드인데요.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파이썬을 설치를 하셨을 테니까 이것을 타이핑을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파이썬 코드를 이용을 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스텝 펑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텝 펑션들을 우리가 다시 조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우리가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0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텝 펑션들을 우리가 또 더하거나 이렇게 뭐 빼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두 개의 스텝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막대 그래프 같이 어느 특정 구간, 여기서는 지금 0과 1 사이군요. 0과 1 사이에서만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픽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함수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는 퍼세트론, 즉 스텝 펑션 하나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색다른,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특정 구간만 픽업을 하는 펑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퍼세트론, 즉 뉴런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함수를 피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뉴런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뉴런을 여러 층에 걸쳐 가지고 뉴런을 형성을 하고 그 층별로 뉴런들이 그 다음 또 뉴런들을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L번째 레이어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즉 이런 뉴런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뉴런이 또 다른 이제 뉴런 레이어를 만들고 이런 식의 이제 복합 구조를 보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을 각각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하고 L번째 있는 요걸 이제 L번째라고 불러볼까요? L번째 있는 뉴런의 첫 번째, 그래서 이제 A1L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A2L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제 1, 2, 3 나가는 것은 이제 뉴런의 개수를, 즉 L번째 뉴런의 개수가 이제 N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L번째 있는 뉴런, 예를 들면은 A2L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L-1번째 레이어에 있었던 뉴런들로부터 그것을 이제 인풋으로 해가지고 이 인풋들이 조합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L-1번째 뉴런들이 L번째 뉴런을 만들어 줍니다. 그 관계식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자, 이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L-1번째 있는 뉴런들을 어떤 웨이트라고 하는 W라고 하는 것을 곱해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합니다. 이렇게 이제 더한 것에다가 우리가 또 어떤 적당한 상수를 더해 주게 되는데요. 이 상수를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바이어스하고 여기 앞에 붙는 개수, 이것을 우리가 웨이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을 가지고서 L-1번째 뉴런의 값들을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값을 얻고 이것을 이제 여기 L번째 레이어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집어넣는 방식은 앞에서 봤던 스텝 펑션을 쓰게 됩니다. 또는 여기서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해서 시그마라고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스텝 펑션 앞에서 나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적어놓은 L-1번째 뉴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거기다 이제 바이어스까지 더한 것이 스레시홀드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져가지고 이 값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A L번째 레이어의 J번째 뉴런의 값이 이것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데요. 이렇게 얻은 값이 다시 또 인풋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의 인풋으로 다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레이어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과정을 쭉 가는 것을 뉴럴 네트워크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돼 가지고 어떤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 파이널 레이어에 갔을 때 나오는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0번째 레이어는 뉴런이 하나만 있었고 그래서 A00만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값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상수값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값을 우리가 X좌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구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S1, S2, 그 구간 사이에서만 함수가 1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S1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스텝 펑션이 하나 올라가고 S2에서는 다시 스텝 펑션인데 이제 빼기로 들어가는 식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뉴런을 쓰게 되면은 A01과 A11,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 A0, A1 두 개의 뉴런을 지금 말한 스텝 펑션을 써가지고 이 둘을 조합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뽑아내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페어로 우리가 A 첫 번째 레이어에 2, A3 해가지고 지금 구간이 또 다른 것을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S1, S2 이렇게 잡아냈다라면은 그 다음 것은 S2, S3 그 구간 사이에서만 1이 되는 이런 식으로 쭉 잡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페어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샘플링을 해낼 수 있는 스텝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이 첫 번째 레이어에 이제 뉴런들이 서로 페어를 이루면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인풋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에 우리가 집어넣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끝내기로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레이어는 우리가 하나만 있는, 그래서 앞에서 얻었던 이런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두 번째 레이어에 이제 올 것은 어떻게 될까요? W2에 여기 나온 걸로 치자면은 오메가에 이제 JW라고 해서 J라고 W라고 오메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A 첫 번째 레이어에 이제 잡았던 K 이런 식의 컨비네이션들을 또 적당한 이제 옵셋을 준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J해서 이런 썸을 쭉 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기본이 되는 것에 W라고 하는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쭉 더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그래프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런 스텝들을 다 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즉, 이 이야기는 기본이 되는 1에다가 이 지점에서 함수값, 또 그 다음에 또 기본이 되는 데다가 이 지점에서 함수값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것들을 쭉 더하게 되면은 원래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근사시킨 지금 요것을 이제 막대 그래프 요 끝단에다 갖다 이렇게 맞춘 그런 꼴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원함수 fx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 나오는 웨이트라던가 바이어스를 잘 조절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뉴런에 이제 나오는 값은 바로 fx를 우리가 근사시킨 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웨이트들과 바이어스들을 레이어별로 다 잘 정하게 되면은 어떤 함수 fx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물론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이 웨이트나 바이어스들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머신러닝의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이 값을 일단 처음에는 아무 개수나 줍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오메가와 바이어스 b를 아무 값이나 줘가지고 이 마지막 레이어에 나온 A2 제로라는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얻은 값을 이 fx와 비교를 해가지고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 다른 값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럼 이제 에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 에러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리스트 스퀘어처럼 에러를 정의한 다음에 이 에러를 줄여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오메가나 B 값들을 다시 재조정을 해가면서 계속 하다가 보면은 에러가 가장 작아지는 그렇게 되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얻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해진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가지고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캐릭터라이즈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바로 함수 fx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피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이 피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차원 함수 fx는 앞서 말한 방법으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원 함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와 y의 함수가 되는 이런 경우에 이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피팅하는 것은 조금 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 뉴런을 이용을 해가지고 로직 오퍼레이션, 즉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는 퍼셉트론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라면은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input xi들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우리가 오메가 ji라는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걸게 됐을 때 이런 것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스레시홀드보다 크다 작다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이 스텝 펑션으로 톱세트론을 정의를 했었죠. 자, 이 컨셉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변수를 우리가 x, y, 1을 세 개를 잡겠습니다. 즉 x1이 x, x2가 y, x3가 1이 되는 이런 경우를 잡아가지고 이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앞에 붙는 개수가 1, 1,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죠. 즉, 바꿔 말하면 x 더하기 y 빼기 2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x 더하기 y 빼기 2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컷오프를 주는, 그러니까 스텝 펑션을 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썸이 0보다 작아지면 0이라고 하고 0 이상이면 1이라고 부르는 이런 식의 오퍼레이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x와 y가 각각 0일 때는 0 더하기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0이 되겠죠. 0, 1일 때도 마찬가지로 0이 되고 1, 0일 때도 0이 되고 마지막으로 x, y가 각각 1인 경우에는 2 빼기 2가 0이 돼서 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1로 잡는 이런 값이 이제 주어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x와 y를 바이너리 디짓으로 생각을 할 때 00, 01, 10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세 가지 경우는 다 0이 되고 1일 때만 1이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AND 게이트라고 부르는 AND 오퍼레이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로직 게이트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반대로 우리가 또 OR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게이트는 0, 0일 때 0, 0, 1일 때는 1, 둘 중에 하나만 1이 되면은 우리가 1이 되는 것이 이제 OR 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서와 똑같은데 단지 여기 나와 있는 웨이트만 1,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은 즉 x 더하기 y 빼기 1을 우리가 아규먼트로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스텝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 말한 OR 게이트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이 퍼셉트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AND라든가 OR라고 하는 이 OR이라고 하는 로직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AND 오퍼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2차원 함수의 피팅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는 이 제로스 레이어에 우리가 뉴런 두 개를 A01, A02 이렇게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우리가 X좌표, 두 번째 것을 Y좌표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뉴런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이제 X좌표에서 온 것을 가지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어떤 구간 내에서만 1이 되는 이런 픽업 펑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즉 이건 이제 x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픽업 펑션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고요.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그 y좌표의 구간에서 특정 구간에서만 1이 되는 이런 픽업 펑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 x축과 우리가 y축을 잡아가지고 x축의 어떤 구간에서만 1이 되게 또 y축의 어떤 구간에서만 1이 되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 두 쪽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AND 오퍼레이션을 걸게 되면은 양쪽에서 다 1이 될 때만 1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이 AND 오퍼레이션의 아웃풋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또 이제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만 한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2차원에서의 어떤 특정 부분만 1이 되도록 픽업을 해주는 이런 펑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뉴런들을 잘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출발하는 뉴런 레이어는 우리가 두 개만 뉴런을 잡고 그것을 이제 XY로 잡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X 쪽에서 또 Y 쪽에서 각각 우리가 픽업을 해가지고 얻은 것을 AND 오퍼레이션으로 걸고 그걸 기본 유닛으로 잡은 다음에 그 기본 유닛을 리니어 썸을 해가지고 즉 함수가 있으면은 그 함수 값을 다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면은 fxy다라고 하는 2차원 함수를 우리가 피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n차원 어떤 함수이든지 간에 우리가 뉴런과 이제 이 레이어 개수를 잘 확보를 하게 되면은 항상 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팅을 하는 거와 흡사하게
이런 컷오프 펑션을 이용한 뉴런을 쓰더라도 우리가 어떤 함수든지 간에 피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이런 함수 피팅은 뭐 뉴런을 이용을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피팅을 한다. 뭐 다 좋은 이야기인데요. 폴리노미얼을 써도 될 것을 굳이 뉴런으로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폴리노미얼을 쓰는 것과 다른 것은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볼 우리가 이 논리니어하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이 활용이 될 경우에 머신러닝에 아주 적합한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가집니다. 자, 더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이제 배울 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함수를 피팅하는 것 외에 머신러닝, 특히 이 뉴럴 네트워크를 쓴 것들은 새로운 다른 많은 기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함수 같이 연속적인 어떤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피팅을 하고 하는 것을 리그레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와 대비해 가지고 지금처럼 어떤 파이나이트한 경우로 쪼개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나누는 그런 것을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개인지 구별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두 개의 스테이트죠. 고양이, 개 그 두 개의 스테이트로 한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함수 피팅하는 거를 디스크리트한 값으로 이제 피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똑같은 이 뉴런들을 쓰고 레이어를 쓰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번째 레이어다라고 불러보죠. 그럼 세 번째 레이어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의 뉴런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0부터 9까지 숫자로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키고 싶다라고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 10개의 자리에 나온 어떤 함수 값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함수 값 중에서 제일 큰 것만 우리가 제일 큰 것만 살려서 1로 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닿을 때 이제 배울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이런 소프트맥스를 써가지고 마지막에 나온 것 중에서 제일 큰 것만 픽업을 해서 1로 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준 다음에 그 1이 위치한 지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0부터 9까지 숫자에 대응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1부터 10까지 숫자를 또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우리가 클래시파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글씨, 핸드라이팅으로 쓴 숫자를 우리가 이제 판별해내는 그런 것이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인데요. 자, 그런 것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꼭 숫자만이 아니라 파이나이트한 어떤 값들도 우리가 이제 개, 고양이가 됐던 뭐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별을 해내는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함수 피팅을 하던 이런 리그레션 문제보다가 더 제너럴한 많은 경우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함수 피팅을 이야기를 했고 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경우도 즉 파이나이트한 이 값을 피팅하는 이런 경우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피팅이라고 하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가 L번째 레이어라고 해볼까요? 앞에가 이제 L-1번째 레이어다 이렇게 부르면은 이 L번째 레이어에 J번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 L-1, 즉 L-1번째 레이어에 K번째 뉴런을 우리가 JK라고 하는 웨이트를 곱하고 그래서 이제 L번째에 해당하는 웨이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L번째 레이어에 우리가 BJ라고 하는 이런 바이어스를 더해가지고 얻어진 것에다가 시그모이드 펑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L번째 레이어의 값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각 레이어별로 이 웨이트 오메가 LJK라는 것과 그 다음에 BL 이 J라고 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이 파라메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파라메터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가면서 곱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레이어 L번째 레이어에 우리가 이 값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값을 가지고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던가 또는 아까 컨티뉴어스
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리그레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강아지 데이터를 넣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강아지다라는 사실을 알고 최종적으로 나와가지고 두 개의 값으로 나와서 이제 두 개의 값으로 소프트맥스에서 위가 1이던가 또는 아래가 1이던가 해서 강아지, 고양이 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집어넣은 것이 우리가 강아지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답이 나온 것이 고양이다라는 숫자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틀린 것이죠.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 코스트 펑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에러 펑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L번째 레이어, L번째 레이어에 프리딕트 되는 값하고 그 다음에 이 Y라고 해가지고 처음 들어간 데이터에 실제 이제 강아지다라는 어떤 그런 값이 있겠죠. 그 값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둘의 차이의 절대값 제곱, 즉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방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이 코스트 펑션이 크면은 에러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것을 줄여갈수록 점점 참에 가까워지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오메가나 B가 각 레이어마다 다 주어져 있고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레이어를 올려가면서 값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AL1, 뭐 AL2 이런 걸 얻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코스트 펑션을 계산하는 것을 forward propagation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C 값을 계산을 했더니 값이 크더라. 그러면 좀 틀렸던 이야기죠. 그래서 C를 줄여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웨이트 오메가나 바이어스 B를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이 에러를 점점 줄여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런 값을 얻게 되면은 오메가나 B 값이 이제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에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즉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 답을 알고 있는 그 예를 들면은 강아지다라는 것을 이제 또는 고양이다라고 알고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프리딕트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에 맞도록 오메가와 B를 계속 재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할 만큼 한 다음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트레이닝을 뭐 10,000개 데이터 또는 뭐 10만 개 데이터 트레이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답이 없는 뭔지 답이 뭔지를 모르는 그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는데 이미 이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을 우리가 다 재조정을 해놔 가지고 적어도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을 잘하게 그렇게 이제 이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 놓은 것이죠. 즉 피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은 테스트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예측을 해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주겠죠. 강아지다 또는 고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냥 이제 믿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이 이 기계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어떤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파라메타를 이 웨이트 오메가와 바이어스 B를 재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수리물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서서의 뉴럴트웍의 포워드 프로포게이션 쭉 하고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그 에러 펑션 또는 뭐 코스트 펑션,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쓰이게 된 오메가라고 하는 L이 쭉 있겠죠. 여러 개 레이어의 오메가, IJ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들도 쭉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L이 예를 들면 레이어 0번부터 뭐 쭉 해가지고 마지막 레이어까지 있다. 물론 뭐 이렇게 0부터 L까지 다 가지는 않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쭉 있으면은 많은 파라메터 셋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어떤 그런 큰 회사에서 쓰는 그런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 파라메터가 뭐 수백만 개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파라메터들의 함수로 C가 주어져 있는데 이 C의 값을 우리가 지금 리스트 스퀘어다 보니까 0보다는 클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시키는 것을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전에 수리물리에서 배웠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이 C라고 하는 것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 B 이렇게 이제 인덱스 떼고 써보도록 하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델타 오메가만큼 바뀌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하게 되면은 C 오메가 B 지점에서 테일러 전개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 C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델 오메가가 곱해지고 그레디언트 C가 되는 식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노테이션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라 썼지만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기울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변하는 것도 델 오메가를 곱하는, 그러니까 이 n 차원의 그레디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이 지금 개선된 오메가 플러스 델 오메가 한 데서 나온 값이 이 원래 있었던 C 오메가 B보다 작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변화율이 네거티브화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델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만약에 그레디언트 C에 비례하는데 마이너스 값을 갖고 비례하게, 즉 여기서 이제 에타는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델 오메가가 마이너스 에타 그레디언트 C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에타의 그레디언트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그레디언트 C하고 C의 제곱하고 에타는 다 0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즉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델 오메가라 제가 불렀죠. 델 오메가를 마이너스 에타 그레디언트 C가 되도록 그만큼 이 오메가를 시프트 시켜주면은, 조금 바꿔주게 되면은 점점 이 코스트 펑션은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W라고 하는 뭐 오메가라고 하는 웨이트와 그 다음에 바이어스 B를, 이것을 새로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원래 값에서 지금 그레디언트에 이제 마이너스 에타를 곱한 것만큼 이렇게 이제 해준, 변화를 시켜준,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에타 이제 그레디언트 한 거, B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에타 그레디언트 이제 B에 대한 그레디언트입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게 되면은 점점 코스트 펑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울기가 심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점차 감소해 가도록, 즉 이것을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속 하게 되면은 에러 펑션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계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레디언트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C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메가와 B의 함수다라고 했는데, 이 오메가와 B가 개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계산이 많이 필요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A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 그러니까 L-1번째 A들의 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또 이 L번째 A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L 플러스 1번째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메가나 B라고 하는 것이 함수 안에 또 함수 안에 함수 안에 계속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레디언트를 취할 때 합성함수의 미분 개념이 이제 바로 쓰이게 될 텐데요. 그 합성함수의 미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식을,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속해 가는 것을, 계산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백프로퍼게이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순간 설명을 해가지고 금방 이해시키긴 쉽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식을 혼자 유도를 해봐도 사실은 이해가 다 됩니다. 여러분들은 뛰어난 이 물리학과 학생들이고 또 다른 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프로퍼게이션을 써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을 한번 시스테매틱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레이어, 그 뉴런이 있는 레이어에 우리가 데이터 값을 집어넣는 것을 이제 input x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뉴런 값이 데이터로부터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액티베이트 한다 이런 말로도 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레이어로부터 두 번째 레이어가 액티베이트가 되고, 즉 바꿔 말하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메가 A 더하기 B 형태에다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우리가 이제 곱해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 값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쭉 앞으로 해서 이제 끝에 마지막 레이어까지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feed forward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값이 정해지는데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해진 값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그레디언트 AC에다가 시그모이드 프라임을 곱하는, 뭐 내용을 설명하기 좀 불편하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이건 더 디테일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얻어지는 것을 아웃풋 에러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자, 이 값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한 단계씩 아까 합성함수의 미분 개념인데요.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 이전 레이어들의 값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백프로퍼게이트를 해가지고 그 값들을 다 정하고 그렇게 정해진 이 백프로퍼게이트는 에러로부터 그레디언트 값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지만은 뭐 그렇게 막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합성함수 미분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알고리즘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와 백프로포게이션을 써가지고 오메가, B 등을 이제 정하고 나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머신 트레이닝을, 뭐 머신 러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풋 레이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 거쳐가는 그런 레이어들이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말을 해주는 아웃풋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레이어들을 우리가 히든 레이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히든 레이어가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뉴럴 네트워크는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컴퓨터의 이 계산 능력이 크게 뛰어나질 않아 가지고 별다른 효과가 없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00년대 지나고 나면서 특히 GPU라고 하는 새로운 계산 카드가 나오면서부터 아주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딥 뉴럴 네트워크는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2010년대를 이제 지나면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이 뉴럴 네트워크가 다시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름이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말이 붙는 CNN이라고 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배웠던 컨볼루션이 바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자, 이 개념은 앞서 말한 그 뉴런들의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으로 쭉 배열이 되어 있고 그것들의 조합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인풋 데이터가 2차원적인 어떤 그림 데이터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2차원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인풋 뉴런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1차원적으로 이렇게 쭉 다시 계속 배열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시듯이 1차원으로 쭉 가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음 레이어로 여기서 출발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1차원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이 가까운 인접한 지점으로 이제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과 또 하나 밑에 있는 레이어를 보게 되면 상당히 1차원의 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2차원 그림에서는 둘은 굉장히 인접한 그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 레이어에 1차원적 레이어로 해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상당한 에러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2차원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계산한 것이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써서 한 것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풋 뉴런을 1차원적으로 가지를 말고 아예 2차원적으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자. 즉 바꿔 말하면은 인접한 것들끼리 그 어떤 특성을 보존을 해가면서 가자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하나하나 이 레이어를, 그러니까 뉴런들을 다 따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박스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몇 개인가요? 25개 이 뉴런들을 한 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25개의 뉴런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썸을 한다던가 에버리지를 취한다던가 또 다른 뭐 여기다가 우리가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하나의 페어로 만들어서 그 대표값 하나를 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취급을 해보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그림의 피처라고 하는 그런 값들이 더 이제 잘 살아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드는 그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이 필터로 조합하는 방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컨볼루션입니다. 즉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fx라고 하는 이 값은 이제 우리가 2디멘셔널 픽셀에 있는 값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커널, 이 k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은 수리물리에서 배웠던 컨볼루션의 형태죠. 그 커널을 곱해 가지고 다 이제 x 프라임에 대한 썸을 해줘서 나오는 것을 새로운 f, 이제 그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어느 그 어떤 영역에 나오는 값들을 뉴런들의 값들을 다 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하나의 값을 준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FNU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곱해주는 이 K라는 커널을 이런 식의 부드러운 가우스지안 형태의 함수를 곱했다 그러면은 가운데 것은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주변 것은 굉장히 약화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픽셀을 이런 식으로 가우스지안을 곱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상이 좀 이렇게 뭉개지는
부드럽게 바뀌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 이미지를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인접한 것을 자,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되는 식으로 이런 걸 이제 곱해주는 커널이라 그러면은 더 컨트라스트가 있을수록 이건 더 강화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될 때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에이미 네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밝은 쪽과 머리카락 어두운 쪽이 더 이제 그런 경우에만 잘 잡혀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같은 색깔인 경우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곱해져서 더해져 버리니까 결국은 에버리지가 돼 가지고 이런 데서는 거의 0으로 나오고 이런 값이 이렇게 아주 크게 달라지는 즉 경계면에서만 값이 살아가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필터링을 해서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윤곽만 잡아내는 이런 식의 그림이 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그림의 어떤 그 피처를 잡아내는데 아주 유용하다. 즉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데이터를 이 바꾼 다음에 이 바뀐 데이터를 우리가 인풋 데이터로 쓰게 되면은 훨씬 더 나은 기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현하는 것을 CNN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이 손글씨 판독하는 이런 것을 이제 CNN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가서 손글씨 판독을 하는 그런 이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텐서플로우나 이런 걸 써가지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학기에 제가 가르치는 인공지능 물리학에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특히 이제 어떤 그 피처를 잘 잡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CNN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색깔을 잡아볼 수도 있는데요. 그 색깔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피처를 잡아낸 다음에 예를 들면 하늘은 파랗다. 그러면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피처를 잡은 다음에 거기다 파랑이라고 하는 색깔을 우리가 얹어주게 되면은 그 없던 정보를 우리가 더 거기다 얹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앞서서 소개했던 이 색깔을 칠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우리가 CNN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줄이면서 그 다음에 어떤 피처를 잡아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코딩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렇게 인코딩 된 것에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늘은 파랗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여기다가 퓨전을 시켜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제 거꾸로 돌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되면은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원래 그림으로 가면서 색깔을 가진 그림으로 갑니다. 바로 이 컬러링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과 비슷한 여러분 선배들이 한번 학습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가 인공지능 물리학을 하면서 팀 프로젝트로 했던 것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컬러링을 한 아주 잘 된 케이스겠죠. 아마 논문에 나온 것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컬러링을 해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물리학과 이정일 교수님이 계시고 그 이정일 교수님 사진을 흑백으로 만든 다음에 컬러링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본 건데 뭐 그다지 이렇게 임프레시브하지는 않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고 수리물리의 이제 연장으로 이런 것을 이제 쉽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회가 닿을 때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이제 이 수리물리를 온라인을 통해서 쭉 만나 왔는데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시험 잘 보시고 다음 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리물리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